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운명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우리가 했다고 여기면 기념비를 세우겠지만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그 삶을 인도받습니다. 그 삶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만나게 되세요. 2025년도부터는 오직 이스라엘 그 땅에는 이스라엘 국가 하나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의 국방장관 지명자 입에서 이루어집니다. (2025년 3월 2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538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자 지구 안에서는 총성이 멈추지를 않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로켓을 알리는 알람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자 지구 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하마스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사면 초가의 하마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역시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줄 이유진 PD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이스라엘은 이번 주에도 역시 가자 지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이제 가자 지구 북부와 남부에 보병대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넷자림 회랑에도 병력을 다시 재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IDF는 이번 작전에 대해서 가자 남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보안 구역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작전들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측의 하마스 고위 간부들을 계속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하마스 고위 지휘관들 2명을 추가적으로 제거했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가 남부, 중부, 아니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상작전 어느 지역에서 펼쳐진 겁니까? 이번에 가자 남부 도시 라파의 텔술탄 지역에서 이제 그 IDF가 포위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 작전 당시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그 앞서서 대피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대피를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마스 전투 20명을 추가적으로 사살을 하고 그리고 신문을 위해서 30명을 체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직된 하마스 사령부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도 역시 하마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수장이에요. 바로훔이라는 사람이 제거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바로훔이 제거된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제거된 겁니까? 이제 가자 남부의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제거가 되는데요. 하마스가 주장하는 거는 이 바루훔이 이전 공습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목적으로 이 병원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 병원에서 민간인을 방패 삼아서 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제 이번에 IDF가 하마스가 10월 7일에 이제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걸 포함한 여러 가지 갖가지 테러들을 감행할 때 사용했던 이런 픽업 트럭 이 100여 대를 추가적으로 공격해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하마스의 사실상 수장 바로훔이 병원에 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치료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들을 인질로 삼고 그러고 있다라는 건 뭐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하마스가 아직까지도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들의 새로운 영상, 동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그 이스라엘 인질들 누구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 속의 이 이스라엘 인질은 23세 요세프 하임 오하나와 그리고 34세의 엘카나 보봇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 10월 7일 노바 페스티벌에서 이제 납치돼서 현재까지 가자지구 억류된 상태라고 하고요. 영상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석방된 동료 인질이었던 오하드 베나미, 이 베나미를 언급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나미가 이 영상을 보고 모든 포로들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실제로 현재 독일에서 베나미가 머물면서 인질들의 석방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질들 영상 보니까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안심스럽네요. 뭐 아주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또다시 테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노인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테러범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그리고 그 차량에서 이제 내려 군인들을 흉기로 먼저 찌른 다음에 그 군인이 가지고 있던 소총을 뺏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이 차량을 향해서 총격을 가한 그런 테러 사건이었는데요. 이 해당 테러로 인해서 흉기에 찔렸던 20세 군인은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에서 지나가다 총을 맞은 85세 모셰후라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테러범은 25세 아랍 이스라엘인 카림 자바린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테러를 벌이는 와중에 우연히 지나가는 국경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가자지구 주민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5일, 26일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 가자지구 안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시위를 벌였는데 그 시위 대상이 하마스였어요. 그래서 하마스를 향해서 강력하게 시위를 했다라고 한 3,000명이 몰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에 있는 그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들이 민간인들이 거리 나와서 하마스 아웃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 이 해당 시위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마스 아웃이나 아니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이제 거리를 활보했는데 전쟁을 멈춰라 혹은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런 문구들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걷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총이나 곤봉을 들고 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SNS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이 가자 주민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마스는 테러리스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가자 주민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시위하고 하마스에게 항의를 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시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하마스 세력에 의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과소 보도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마스가 지금 굉장히 망가진 상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편향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 현재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이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현재 가자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보니까 뭐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가자 주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마지막에 이제 촉구를 하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사실 몇 번 있었어요. 이 하마스를 향해서 니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하마스에서 나가라 막 이렇게 그 데모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요번 조금 아주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좀 진작에 전쟁 나기 전부터 좀 진작에 더 세게 이런 시위를 했으면 그나마 지금 가자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순수한 민간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좀 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예전에는 하마스하고 다 같은 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무슨 데모를 한다고. 자, 그리고 같은 날 이스라엘 군이 언론인 알자지라 기자를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기자를 제거를 했어요. 원래 이 전쟁 중에도 기자는 잘 안 건드리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불문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이 알자지라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기자를 왜 제거한 겁니까? 이게 이제 뭐 말은 알자지라 기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상은 알자지라 기자로 가장한 하마스 베이트 하눈 대대의 저격수
호삼 샤바트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작년 10월 신베트가 입수했던 그 하마스 내부 문서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샤바트가 하마스 군사훈련에 이제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가 알자지라 이 전쟁 보도가 굉장히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로써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들이 알자지라와 연관이 됐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된 셈입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에요.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아랍 통신들 전부 다 하마스하고 한 통속이고, 특히 그 가자지구 안에 있던 언론사들이 모여 있었던 빌딩, 그 건물을 이스라엘 군이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마스 기지가 있었어요. 작전본부가. 자, 그나저나 휴전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2차 휴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현재 이집트가 중재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마스가 매주 5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2단계 휴전을 이행한다 이런 중재안인데요. 2단계 휴전을 이행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영구적인 휴전과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해당 이집트 중재안에 대해서 미국과 하마스는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하마스 방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은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엔 조금 부드러운 뉴스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최근에 테러나 또는 어떤 만일의 사태 같이 위협스러운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을 보여주는 반려견, 개, 일명 가드독이라고 하죠. 보호견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개들이고 얼마에 판다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프로텍션 K9이라는 회사에서 군용견들을 판매를 하는 건데요. 군용견이군요. 네, 이제 일반 견이 아니라 군용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3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와우. 지금은 또 수요가 증가해서 7만 5천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 사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높은 가격임에도 오히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군용견을 받기까지도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군용견을 먼저 주문을 하면 이 개를 훈련시키는 기간까지 총 포함해서 약 1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조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싸면 12만 5천 달러.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준 PD가 18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12만 8천 달러면은 12만 5천 달러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18억짜리 개를 어떻게 삽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 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헤즈볼라와도 끝없는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북쪽 상황, 헤즈볼라와의 전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이제 레바논 남부에 있는 수십 개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와 지휘본부를 공습을 했고요. 그리고 레바논 남부 해안 도시에 있는 티레, 여기를 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습으로 7명이 사망을 하고 40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헤즈볼라가 먼저 6발의 로켓을 발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3발이 이스라엘로 날아왔는데 그걸 이제 요격을 한 후에 이에 대응해서 공습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후티 상황을 좀 볼게요. 어제도 이스라엘 쪽으로 후티 반군들이 미사일을 날리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이번에는 항공모함 2개 전단 배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지금 실제로 이번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현재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칼빈슨함에게 중동으로 이동해라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해리 트루먼함에게는 작전 기간 한 달을 연장한다라고 하면서 중동 해역에서 지금 항공모함 2개 전단을 동시에 운용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통상적으로 중동 지역에 한 개 전단의 그 항공모함을 배치를 해 왔었는데 이번 조치로 6개월 만에 또다시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2개 전단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예멘의 후티 반군과 그리고 이란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미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후티 반군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그 자료통, 정보통 똑똑한 조현영 기자로부터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좀 벌어졌어요. 미군의 그 후티 반군을 향한 공격과 관련된 1급 비밀 정보가 그룹 채팅방에 올려지면서 이 내용들이 어떤 작전을 언제 하겠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트럼프의 고문인 마이크 월츠가 실수로 이제 디 아틀랜틱 편집자인 제프리 골드버그를 이런 암호화로 되어 있는 그룹 채팅방에 초대를 한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해당 그룹 채팅방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그런 채팅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골드버그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한 게 미국이 이 후티 반군을 공격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2시간 전부터 이미 그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헤거세스가 그 그룹 채팅방에 보냈던 게시물 중에 후티를 목표로 삼은 군사계획, 그리고 무기 패키지,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그리고 공격 타이밍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 채팅방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톡방도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주인공한테 도널드 트럼프 You fire 안 그랬습니까? 사실 그랬어야 왔지만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그냥 오류이다라고 일축을 하고 국가안보팀에 오히려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책임자인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도 해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해당 해프닝은 2개월 동안의 유일한 결함이었고, 그리고 심각한 결함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트럼프가 해당 실수에 대해서 후티에 대한 이 군사작전이 전혀 군사작전에 어떤 영향도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팀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